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월간 주변인의 길 1999년 5월호가 되겠는데요. 이 5월호에 그 당시 숭실대학교 어윤배 총장님이 기고하신 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3년 전 글이라 시대 환경에 뒤떨어진 내용이 있을 수 있어 논평을 곁들이면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글 제목은 작은 일에 충실한 삶입니다. 작은 일에 충실한 삶. 성경에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긴다는 교훈이 있다. 1969년 7월 20일은 인류 역사와 문명 발전사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연 날이었다. 아폴로 11호를 타고 미 우주 비행사 3사람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에 연착하여 달 표면을 밟은 날이었다. 우주 비행선을 열고 첫 발을 내디딘 닐 암스트롱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 인류에게 보낸 바 있다. 나 개인으로서는 이것은 한 발자국이지만 온 인류에게는 거대한 장정의 한 걸음이다. 그 화성과 그 너머로 대우주 탐색의 인류 모험은 계속 발전되고 있다. 오늘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이 비록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인류 문명의 역사 발전에 연결되는 일이라면 그 작은 일이 결코 작은 일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작은 일을 가볍게 보거나 귀중히 여기지 않는 성향이 있다. 우리는 하나의 사과 속에 있는 씨앗을 셀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씨앗 속에 있는 사과는 셀 수 없다. 하나의 사과 씨를 심었을 때를 상상해보자. 그 씨앗이 자라서 사과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해마다 열릴 수많은 탐스러운 사과를 상상력으로 그려보자. 얼마나 위대한 미래의 가능성이 하나의 사과 씨앗에 내장되어 있는가. 이러한 미래 가능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사과씨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닌가. 똑같은 이치로 사회와 인류를 위한 원대한 꿈이 담겨져 있는 작은 일이 결코 작은 일일 수 없다. 그 일을 소중히 생각하고 열과 성을 다하면 그 일은 마침내 사회와 인류를 위한 위대한 업적의 근거가 되고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그러한 야망과 대망을 가지고 착실하게 한 걸음을 내딛고 해야 할 일이 비록 적어 보이고 사소해 보이지만 그 속에 미래의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오늘의 주어진 시간과 여건을 최선으로 활용한다면 후일 그러한 청소년들은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온 누리의 밝은 빛을 비춰줄 것이라 확신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그러한 미래를 약속하는 일인가를 놓고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가장 발랄하고 호기심과 탐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청소년기를 대학 입시 시험 준비에 묻혀버리고 대학에 들어온 뒤에는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방황하는 모습들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다. 나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권면하고 싶다.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말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라.
오늘의 경제 난국을 극복하고 선진 사회로 발전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아보라. 미래의 사회는 지식과 정보에 의하여 발전된다고 한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나는 사회와 인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라. 이러한 자기 탐색의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소의 명문대 인기학과에 입학하기 위하여 교과서와 수업시간과 과외시간에 삶의 전부를 맡기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많은 수험생들이 단지 명문대에 입학하기 위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명문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장된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바로 교과서요, 배움의 현장이요, 미래의 진로인 것입니다. 학교와 삶의 현실에서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고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들 누가 뭐라 한들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일에 충성하면 그 일이 나에게 충성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기만 하면 미래는 약속된다고 나는 청소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싶다. 여러분, 작금의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지난 2016년 1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은 4차 산업혁명의 이해를 의제로 설정했습니다. 그간 저성장, 불평등, 지속 가능성 등 경제 위기를 문제를 다루어온 다보스 포럼에서 과학 기술 분야가 의제로 뽑힌 것은 포럼 창립 이래 최초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앞서 독일이 2010년도에 발표한 하이테크 전략 2020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인더스터리 4.0에 의해 제조업과 정보통신의 융합을 뜻하는 의미로 먼저 사용됐습니다. 이후 세계경제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 의제로 설정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요 화두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포럼 이후 세계의 많은 미래학자와 연구기관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이에 따른 산업사회 변화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창자이자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수밥은 자신의 책 4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을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 산업, 물리학 등 세계 분야에 융합된 기술들이 경제 체제와 사회 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기술혁명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일하고 있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혁명에 직전에 와 있습니다. 이 변화의 규모와 범위, 복잡성 등은 이전의 인류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1, 2, 3차 산업혁명은 1760년에서 1840년 제1차 산업혁명은 철도라든가 증기기관의 발명 이후에 기계에 대한 생산이었습니다. 19세기부터 20세기 초에 제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생산, 조립 라인 등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한 것입니다. 제3차 산업혁명은 반도체와 메인프레임, 컴퓨팅 1960년대 그리고 1970년대와 1980년대 PC 그리고 1990년대 인터넷의 발달을 통한 정보기술 시대로 정리가 됩니다.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도래할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 그리고 초지능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물 인터넷이죠. IoT 그리고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 ICT 등을 통해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 인간과 사물이 상호 연결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으로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제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정보를 가공하고 저장하고 송신하고 수신해서 잘 활용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 글을 주신 어윤배 총장은 1997년 3월부터 2001년 2월 숭실대학교 제8대 총장과 2001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숭실대학교 제9대 총장을 역임하셨으며 어윤배 총장은 청소년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깊으신 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오늘의 잠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할수록 더욱더 지혜로워지고요. 의로운 사람은 가르칠수록 학식이 더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